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중에 교사 사생활 지키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올라온 댓글 하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에 댓글 올리신 분의 아이디는 지웠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부모의 직업, 나이, 학력, 재산, 거주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하고 학생 보고 사귀는 애 있냐, 학원 다니냐, 취미가 뭐냐, 장래희망이 뭐냐, 대학 어디 갈 거냐, 온갖 걸 다 물어보면서 교사 자신의 사생활은 보호받기를 원하는 건 상당히 모순적인데요. 교사들은 지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인 일기검사도 하고 숙제를 핑계로 가족관계, 가정사에 대한 내용까지 조사해 오라고 하잖아요.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을 영상을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오해도 좀 풀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학생의 개인적인 부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 가정환경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환경 조사는요, 일단 학생의 신상명세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학교 급이나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 관련 사항이라든지 건강 관련 사항, 그 다음에 기타 담임교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정환경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학생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는 단순하게 이제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학생에게 맞는 교육, 그 다음에 생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은 이런 것들을 안 하죠. 학원의 목적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업 성취도 수준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거의 대부분 전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의 이 교육계획서라는 걸 좀 읽어보시면 이제 민주시민 육성, 창의인재 육성, 전인 교육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학생의 단순한 학업 능력 신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에 대해서 학교가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댓글에 보면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학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어느 대학 나오셨는지, 지역 출신 지역 어디신지, 그다음에 재산 어느 정도신지, 어느 회사의 무슨 부서에 일하시는지까지도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보시면 경제적 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경제적 자본이 뭐냐면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이론인데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교육사회학에서 말하는 이제 경제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전에는 이제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재도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 교육청 민원 대상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현재는 부모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호자 1, 보호자 2의 형태로 이제 가족관계를 조사를 하지 부가 누구냐, 모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비고란에 부모님들이 거의 써주세요.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부모 이런 식으로 적어주십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조선가정, 그 다음에 법정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학생 및 학부모 연락 두절이 되거나
또는 2일 이상 학생이 결석했을 때는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학교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매 학년이 되면 새로 이제 주소 점검을 하잖아요. 학생들 주소 점검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틀 이상 아이가 결석을 했어. 근데 학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학생도 연락이 안 돼. 그러면은 교사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주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학생 성격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족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분명히 학생에게 결핍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결핍 상황에서 오는 학생의 문제 행동들을 학교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학교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결핍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조치들을 학교가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족 관계라는 것이 다른 가정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선생님들께서도 또는 다른 분들께서도 오해 없이, 편견 없이 학생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생의 이성 관계에 대해서 묻거나 듣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칙에 아예 이성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학생들의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생의 상황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 건전한 이성 교제라면 저는 응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 대학에 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학생의 진로, 장래 희망, 취미, 뭐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교육 과정 안에 이제 자동 봉진 네 가지가 있죠. 이 자동 봉진 중에 진이 바로 진로 활동입니다. 이 진로 활동을 통해서 학생에게 올바른 진로 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합교급에 이건 무관한 내용이고요. 그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굉장히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뭔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옳진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사범대를 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사범대에 지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교대 지원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교육 토론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물론 생활기록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학생들 대학 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고등학생들 대학 갈 수 있는 전형 보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수능, 뭐 그다음에 수시도 뭐 내신만 잘하면 거의 되고, 논술 잘 보고 이러면 거의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 뭐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서도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라도 학교에서 이런 진로 교육, 올바른 진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심사, 진로, 희망대학, 희망학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는 나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뭐 직업에 관해서 좀 표면적으로 그냥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5, 6학년으로 가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뭐 중고등학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로 활동, 자기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관심사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분명히 하는 것들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정도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더 심화돼서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기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교사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제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일기검사 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학년을 하더라도 일기 쓰기는 저희 반에서 내지 않습니다. 일단 신규 때는 저는 했었어요. 신규 교사 때는 일기를 했었는데 일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저도 일기를 안 써요. 어렸을 때는 숙제로서 썼죠. 근데 지금 대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취업했을 때 임용 준비할 때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비춰보더라도 일단 제가 일기를 안 씁니다. 일단 제가 일기를 쓰지 않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 밀려서 혼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일기를. 그래서 이게 의무가 돼버리면 쓰고 싶은 내용도 안 쓰게 돼요. 정말 그냥 맨날 똑같은 내용만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무게를 좀 지우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셔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쓴 글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스스로가 이제 교사에게 스스럼 없이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레포가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학생들은 와서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레포 형성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학생들에게 믿음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학기 초에 레포 형성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학급 SNS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비밀 상담방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선생님들께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이거는 경중을 잘 따지셔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듣게 됐을 때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A라는 학생한테 들었던 내용을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다른 반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들께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생님께서 비밀을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가정사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일부러 캐 물어가지고 하게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두 손으로 학생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심리, 인격 형성 그리고 나아가서 학부모 심리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레전드를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레전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보다는 약간 유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유아 초등학생 다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나중에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원인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학생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니까 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EBS에서 예전에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건 성인들 간의 그런 문제 행동 그런 것들도 좀 챙겨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좀 시간이 되시면 전공서적을 찾아보시고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동영상들 또는 다큐멘터리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약간은 좀 무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생 상담을 하든지 학부모 상담을 하든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상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상담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단순하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 네, 이 친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발표 잘합니다, 네, 착합니다, 뭐 차분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뭐 좀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보다도 정말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을 보태주세요, 학교에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학생 상담이랑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할 건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좀 약간 마음을 좀 여셔서 학생 심리, 인격 형성, 그 다음에 발달 단계,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는요,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과 상관없는 내용들은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사를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거는 시정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들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조사가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조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사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생 상담 하실 때는요, 상담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물어보시거나 이제 뭐 캐내시거나 뭐 유도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학기 초 레포 형성,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포 형성이라는 게 단순히 학기 초에 며칠만 해서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1년 가까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과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 학생이 선생님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부분, 또는 선생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경중을 판단하셔서 흘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추천도 받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